시장 인사이트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던 중요한 변곡의 자리였는데 조방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역시나 조선 또 이제 조방원은 미국하고의 협력 그리고 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카드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속상한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안 좋은 기사로 인해서 폭락을 했다가 지금 언제 그러냐는 듯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안 좋았던 그 기사가 이제는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 수급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너무나 다행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시장에 대한 방향을 조금만 더 확인하고 지수 그 기사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원자력 관련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약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 언제 내가 조정이 나왔냐는 식의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하락 자체가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내용들이 하나씩 소멸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한미에 대한 이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내용은 좀 우리가 좀 해소를 하거나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산업에 대한 그 변화를 봤을 때는 업황이 그렇게 훼손된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따라서 저는 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늘 기준점에서 59,000원 가족지킴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63,000원을 돌파한다. 그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우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쉬어감이 나오는 듯 했는데 또다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일단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단기약제로 인해서 정말 매도가 막 쏟아졌다가 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 더 좋은 모습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이슈가 나와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 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우진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할게요. 1,500원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네. 밀림보다는 상승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대에서 11,000원을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종목 이야기할 때 원전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 대북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상당히 많이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추세 자체가 좀 하방으로 나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우진처럼 전통 원전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네. 한번 상승을 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설적인 이슈도 있고 현 구간대에서 반등을 주더라도 원전 이슈 중심에서는 대장주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따라서 이왕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섹터별을 공부하기 위해서 현대건설을 체크를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원전주를 좀 보고 싶다. 나 원전주에 대해서 더 집중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은 부대장주니까 같이 관찰을 하되 아마 좀 한 템포 뒤로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드려보면요. 59,000원 지지되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63,000원 돌파하면 다시 올릴 수 있는데 대장주에서는 살짝 벗어난 모습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들은 바로 조선 관련된 종목. 그중에서도 하나오션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조정이 좀 나왔다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역시나 정말 최근에 조선 업종들은 네. 한미하고의 관계에서도 이제 협상 관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카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실적도 좋은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주가도 대장주의 역할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이제 조선주에 대한 흐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조선 업종들에 대한 흐름을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오션은요 지금 시장에서도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 구간 이후에 상승을 했고 시장이 조정을 주는 그런 국면에서도
회복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늘 설명을 드리지만 샛별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샛별령에 대한 패턴이 나와주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캔들이. 그럼 이거는 바닥이라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도 그냥 다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또 우리 시장이 살아나니까. 네. 따라서 저는 10만 8천 원 가족지킴선 유지가 되고 11만 4천 원 돌파하면 살짝의 급등형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또는 추세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HJ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꽤 많은 수익도 났던 종목인데 최근 꺾임으로 인해서 많이 쉬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종목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9,178억,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일단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런 업종들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께 다뤄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심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주식 일부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보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HJ중공업은요. 시장에서 급등형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조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족지킴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익 실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HJ중공업은요. 네. 13,500원 가족지킴선 지키고 14,500원 돌파하면 이건 추세형 아닌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만 딱 보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채팅방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이평선이 좀 많이 멀어져 있을 때는 그 간격을 좀 줄여주면서 상승 탄력이 나온다면 더 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1파가 끝나고 다음 파를 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다음 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상승 못하면 횡보하거나 또 조정을 줄 수 있는데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에 우리가 알려드렸던 그 원 구간에서 시작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그 원 구간에서 대응에 대한 전략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HD 한국조선해양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된다. 항상 강조해졌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자리는 좀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역시 참 조선업종 중에 대장주의 역할을 좀 보여줬다. 그러나 어제 여러분들께 좀 약하다. 그래서 양봉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업종은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조방원이 흔들리면 투자 심리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네. 시황 전체를 아우러 보셔야 되는데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 반도체마저도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 내 다음 주 초에는 시장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들 잘 전략하시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34만 5천 원 가족지킴선 지지 확인하시고 네. 36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지켜볼 종목들은 방산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이 강하게 나온 만큼 쉬어감도 제법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네. 이제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눌렸다가 지금 다시 조방원과 더불어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밀린 것들이 혹시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방산주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느냐?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따라서 현 구간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와주잖아요. 그럼 좋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그러니까 1조 8천억의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사업 추진까지 하고 있어서 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저는 48만 원 가족지킴선 지지 확인하고요. 51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또 다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현대로템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좋은 수주 소식들이 좀 들리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역시나 뭐 한번 쉬면서 다른 네.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폴란드 구조 계약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조선업종들에 비해서 내려왔지만 조선업종들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네. 어떤 게 주도주의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한 종목은 무서워서 못 사고 아래 종목, 떨어진 종목을 보는데 지금은요. 시장이 어려운 장에서 밀리지 않은 종목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요. 현대로템은 16만 8천 원 지지 확인하는 거 보시고요. 17만 8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체크하시고 대응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뒤에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지지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또 이제 4천억 규모의 유도무기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하여튼 정말 실적도 다 좋은데 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방산주들 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 조선주들도 다 좋아요. 모멘텀도 있고 다 있어요. 문제는 시황이 안 좋아요. 정치적 발언과 정책적인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정말 이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81만 원 지지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85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대응 전략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주도주였다가 잠깐 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기회가 될까라는 측면에서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바이오 관련해서 9월달, 10월달 학회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또 9월달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아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약주는요. 네. 우리가 예전에 98년도 버블 때도 그랬고요. 또 2007년도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제약주들이 살아나면서 버블장을 노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약주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여러분들 체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유한양행이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하면 랭라자라는 이름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자, 관련해서 지금 구간 이게 우리가 삼각기법으로도 얘기를 좀 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방원 이슈가 있지만 오늘 빌 게이츠가 와서 방한했죠. 방한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떠한 이슈 때문에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 미리 체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삼각기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폐암 신약에 대한 이슈, 유럽에 이어서 중국 시판까지 허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폐암 환자 25% 처방 실적 기대감 증가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각기법의 전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11만 원 가족 책임선 유지하는지 확인하시고요. 11만 6천 원 돌파하는지 그래서 추세형으로 가는지 전 약간 급등형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보수적으로 오늘은 추세형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ABL 바이오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너무 변동성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니까 넘어가고 이 ABL 바이오가 조금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만큼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유럽 종양학회 개발 이제 병용요법에 대한 발표도 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전고점 부분을 한 번 실패했고 2번 실패했고 3번 실패했거든요. 한 번 더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올해 매출 1,000억 원 첫 돌파 기대하면서 78,500원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83,000원 돌파할 경우에는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면 우리 시장도 상승 쪽으로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미약품 하면 이름이 좀 있는 기업인데 최근 주가 흐름은 옆으로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모멘텀도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또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빌 게이츠가 방한을 했으니까 이곳저곳 다 만나서 좋다라고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이 현 구간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게요.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7만 4천 원 하단 이탈하게 될 경우엔 더 내려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29만 원 돌파를 하면요. 추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전략을 보시면서 이 한미약품에 대한 대응 전략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100만 원 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거 100만 원 선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실적은 진짜 좋거든요. 네. 앞으로 실적이 적자가 나지 않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제 전망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선반영됐다. 선반영되어 있다. 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재추진에 대한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만약에 98만 5천 원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원한 우리 제약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104만 원을 돌파하면 다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켜볼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지만 하락 이후의 반등 이후의 힘의 강도가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제약주가 빌 게이츠 방한낸 이슈하고 실적적인 이슈로 오늘 공부를 하지만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좀 반등할 수 있는 뉴스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 제약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을 해줘야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다. 과거의 버블도 98년도, 2007년도 코로나 때도 늘 제약주에 시작됐기 때문에 흐름을 꼭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요. 네. 만약에 이제 16만 6천 원을 좀 유지를 해주면 저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17만 5천 원 돌파하잖아요. 다시 추세로 돌릴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거, 뭐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확인하고 나서의 명확한 방향. 하락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정말 조정 국면에 또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짚어드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아직 관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된 많이 밀려 있으니까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에 실적이 좋은데 거기다 관세에 네. 너무나 안 좋은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에 혹시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네. 뭐 그거 아니어도 실제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밀리지 않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왜 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슬금슬금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급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건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미국 내 공장 건설도 있고 이런 뭐 기아도 또 조지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세 이슈가 있어도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 여러 가지 뉴스와 이유가 있어도 돈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뭔가 조금씩 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21만 5천 원 네.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요. 22만 8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인데 흐름 보면 최근에 안 밀렸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봤다면 당연히 기아도 봐야 될 텐데요. 비싼 흐름이긴 하지만 오늘 기아는 소폭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하이브리드카 관련 이슈에 해서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 뭐 다른 여러 부분도 있지만 관세에 대한 이슈는 앞전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네. 오늘 살짝 음봉을 보여줬어도요. 정말 그 추세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등락폭이 좀 있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아주 티 안 나게 올려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11만 원 지지되는 거 확인하면 이거는 무너짐보다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만 7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현대오토에버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역시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상승 이후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맞습니다. IT 서비스랑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 수급이 오히려 현대랑 기아보다는 약해요. 그래도 우리가 부품주로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저는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하기보단 현대기아를 더 권하고 싶어요. 아, 오히려. 예. 네. 그러나 같은 업종을 봐야 되거든요. 부품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해외 투자 실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요. 14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 15만 4천 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네. 된다. 그러나 현대랑 기아의 그 차트와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땐 대장주는 현대, 기아 완성차에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섹터별로 구분하시면 여러분들께 좀 좋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본 종목들보다 시총도 조금은 더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은 더 빠르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또 잡은 모습이 또 보여지네요. 성우하이텍은요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현대기아, GM, BMW가 고객사예요. 그러면 일단은 고객사가 빵빵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또 차체 부품 시장 20% 이상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는 업황이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조방원이 너무나 세게 강하게 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좀 많이 갔던 건 좀 쉬고 저점에서 새로 시작되는 그 종목들은 돈이 더 강하게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부품주로서 좋은 끼의 흐름을 보여준다. 가격 전략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 종목은 등락폭이 끼가 있기 때문에 네. 6,000원 가족지킴선 6,3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인데 저는 급등주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오늘은 대부분 다 추세형으로 변형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급등 나오는 종목도 좋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추세형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SL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끼가 좀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힘을 상당히 응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부분이에요. 요 종목도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네.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국내 자동차 램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일단 우리 또 1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점유율 1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이제 멕시코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에 대한 이 관세 이슈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한번 상승을 주고 조정을 주고 횡보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상승에 대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33,000원 지지되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네. 확인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갑자기 미국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안 좋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시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땐 진짜 단기 조정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오늘은 특별하게 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4,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한 건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석유화학주. 자, 일단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부분은 앞으로의 모습들을 조금 더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LG화학이라든지 화학업종들이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차화정 설명을 드렸던 바가 네. 있었거든요. 차화정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정부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 몰랐던 사실이지만 돈들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차화정 설명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정부 지원 금융 이런 이 내용들은 기노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화학업종들도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대한유화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역시나 정부 구조 개편 지원에 대한 관련주로서 좀 강세를 보여줬고 네. 다행인 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정고점 구간까지 장대 양봉이 나와줬어요. 거기다가 2분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적인 측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려운 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와주면 시장은 안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는요. 10만 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10만 6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것도 원래 급등형으로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일단 보수적으로 네. 추세형으로 체크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금호석유화학이 되겠습니다. 좀 길게 본다면 위아래 장기 박스권을 좀 그리는 종목. 지금은 하단 쪽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화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에 대한 매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실적에 대한 어려운 이슈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업종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면서 오늘 저점에서 그대로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격에 대한 전략은 알아야겠죠. 10만 8천 원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11만 4,500원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대응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LG화학이 되겠습니다. LG화학, 이 부분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고, 지금 추세상으로는 상당히 빠르게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역시나 석유화학, 첨단 소재,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화학업종 지난번에 우리 LG화학은 예전에 저점에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LG화학은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해줍니다. 시장에서 보면요. 조정을 주고 그대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좀 사라져서 참 다행이고 LG화학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화정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화학은요. 28만 3천 원 지지되는 거 보셔야 되고요. 30만 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 정고점 돌파하면 정말 대세 상승 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또 지켜볼 종목 SK케미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가 지금은 좀 쉬어감이 깊어지고 오늘 뉴스에도 그렇게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ESG 신사업 결합 체질에 대한 개선 드라이브가 있었으나 과거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참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아이고. 체질 개선에 대한 본격화 이슈로 인해서 기대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쉼이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왔고 지금 현 구간에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러나 이제 이런 건 비교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SK케미칼하고요, LG화학으로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게 강해 보여요? 정답입니다. LG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3개, 4개 종목을 보는 건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함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뽑을 땐 늘 강한 거, 밀리지 않는 거 이런 종목들로 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격 전략 필요하겠죠? SK케미칼은 5만 9천 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6만 4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석유화학 마지막 종목은 롯데케미칼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정말 바닥 구간을 잘 형성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뉴스에 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뉴스에서는 긍정적인 게 나왔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분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바닥 구간에서 움직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케미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면 진짜 오랫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와, 이거는 정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서서히 진바닥에 대한 흐름들이 좀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현 구간에는 바닥일 확률이 좀 높고요.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확실해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전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64,500원 지지가 되면요. 가족 지킴선 유지하면 이거는 68,000원을 돌파해서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쭉 하락했는데 여기서 턴 어라운드 되는지 흐름을 추세로 전환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마지막 주제 어떤 부분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봐야 된다는 배당주. 올해는 조금 더 일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게 이 세법 개정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배당 관련주는요. 추우면 늦다고 생각해요. 그때 가서 이제 배당 받아야 돼서 뭐 사지 하면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진짜 주식 일부가 좋은 이유가 뭐든지 일찍 미리미리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배당주를 체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 흔들림에도 굳건하게 버팀목처럼 지켜주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추천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배당 이슈로 보더라도 너무나 안정적인 종목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 워낙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배당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신규 수주 우호적 환경, 긍정적인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 코스피 지수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기준상에서 68,000원 가족 지킴선 저는 보고 있을 거고요. 72,500원 돌파하면 다시 추세형으로 돌릴 수 있다. 추세형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오늘 또 내일이죠. 파월 우리 큰 형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 전제가 꼭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진짜 옆에 계셨으면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싶은데, 네. 자, 두 번째로 배당 관련된 종목 KT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좀 긍정적이고 주가의 위치도 지금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힘이 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네, KT는 배당주로서 워낙에 진짜 유명하죠. 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저점에 매수하고 끌고 갔다라고 하면 주식에 대한 수익 이익도 봤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연말에 배당의 배당이 수익도, 있었던 네, 것이죠. 있고. 그래서 네.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나 돌파를 했어요. 배당 주려고 그렇게 많이 벌은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 KT를요 53,500원 가족 지킴선 보고 57,000원 돌파 시에 추세형으로 본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증권주들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 세법 개정 이런 게 조금 뜨뜻미지근해지면서 저가의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가 준 건 너무나 좋은데 세법 개정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세법 개정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배당도 좋고 주식 수익률도 좋은데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좋지 않으면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가족 지킴선이에요. 왜냐하면 가족 지킴선을 깨면 세법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64,500원은 가족을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꼭 그 가격을 지키시고요. 대신에 69,000원 돌파하면 세법이 긍정적으로 이슈화되고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가격 잘 체크하셔서 대응 전략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증권주와 비슷하게 상승 탄력이 같이 붙어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역시나 시어감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역시나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 해소 시에 수혜주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뉴스가 없어요. 아. 계속 좋은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좋은 내용이 나와서 우리 시장 5,000포인트 너무너무 갔으면 하는데요. 뭐 상승을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 주는 건 당연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저는 8만 원을 좀 지지하는 걸 좀 확인하시고 85,000원 돌파하는 걸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 관련 마지막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 관련해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봤을 때
지지만 잘 되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뭐 증권주나 금융주보다는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물론 2분기라든지 최근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네. 하반기로 갈수록 좀 이익 추세 우상향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바닥을 좀 한번 다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저는 28,500원 지지되는 걸 좀 확인하시고 35,500원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당주 조금 빠르게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종목들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내일 또 우리는 어떤 급등주를 찾아봐야 될까요? 급등주 시그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을 역시나 들고 오셨네요. 네. 개별 종목을 이렇게 들고 올 때는 시장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은 모습들인데 맞습니다. 역시나 개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개별 장세도 있지만 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좀 그래도 저는 이제 정상회담 이런 네. 부분을 또 살짝 연결해 가지고 어. 좀 실수를 줄여보고자 오늘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주 시그널 나온 종목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아마 투자에 좀 활용하시거나 도움이 잘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 BHI가 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흐름만 좀 보자면 이 종목이 대장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우리가 살짝 접근해줬거든요. 그렇죠. 대장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체크한 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슈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려운 장에서 나홀로 정말 얄밉게 나홀로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정고점 돌파 시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BHI를 급등 시그널로 체크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기본적 분석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아마 이제 그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서 일주일 단위로 단기 상승을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45,000원 지지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47,600원 돌파하는지 보면서 추세형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원한 장대 양봉이 좀 나왔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대우건설은 토목주택 관련 그 플랜트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 네. 특히 뭐 체코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원전 수주 관련해서 팀 코리아 소속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개별적으로 했지만 연결해서 보면 이슈가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대량의 거래량을 봤을 때 방금 앞전에 봤던 BHI도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에 한번 시세를 줬고 내려오는 모습에서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은 부럽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00원을 지키는지를 좀 보시고요. 왜냐하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4,0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4,3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급등주 시그널 종목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뭐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던 자리를 약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네, 원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관련해서 원자로 이 설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오늘 보니까 시장에서 또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슈가 좀 집중되어 있는 거, 단기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강한 종목들을 체크를 한 거죠. 따라서 한전기술은요. 한번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을 보면 97,000원 지지되는지를 보시고요. 네. 그리고 103,000원 돌파하면 제가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추세용으로 좀 체크를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 급등형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렇죠. 전고점으로 향하길 좀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